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카데미에서 국어를 전임하고 있는 이보라 강사입니다. 제가 이런 장소에서 설명회는 또 처음이라 좀 새롭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머니들이 조금 불편한 자세로 또 듣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이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저희가 어떻게 국어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됐는지 알차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뷰 국어라고 저희 이제 서울 아카데미에 계신 이제 국어 대표 강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팀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름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봤더니 선생님들 성함이 다 이씨이신 거예요. 그래서 리자를 꼭 쓰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고등국어로 가게 되면 중등국어랑 다르게 아이들이 뭐 의미나 아니면 이제 선지 내용에 대해서 되게 고철하고 사고하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국어가 보인다는 의미로 저희가 리뷰 국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설명회를 솔직히 한두 번 여기저기 저희만 오신 건 아니고 여기도 가셨다가 저기도 가셨다가 많은 이제 설명회를 듣고 오셨을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왜 서울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들어야 되냐,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깔끔한 강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꼼꼼한 관리, 사실 거의 모든 학원에서 하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 포인트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국어랑 고등국어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이제 어머니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딱 넘어왔을 때 어머니들이나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저 중학교 때 공부 되게 잘했어요. 저 1등급이었어요. A였어요. 저는 한 번도 국어가 90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죠. 그런데 막상 이제 시험을 풀려보면 아이들이 후두둑, 어머니들이 진짜 깜짝 놀라시는 게, 우리 아이 중학교 때 매번 1등급이었는데 왜 3등급이 나왔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중등국어랑 고등국어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강동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문제랑 고등부 내신 문제를 지금 제가 그냥 선지 하나만 뽑아본 거거든요. 똑같이 문학이고 표현법 문제인데, 왼쪽에 있는 중등부 국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다, 딱 하나의 정보만 물어보는 그냥 OX 퀴즈예요. 그래서 선지를 판단을 할 때 내가 진짜 시간의 흐름이 있나 없나 이 정보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 내신이나 모의고사 수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보의 양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사고를 해야 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확연히 달라지는 건 일단 여러 가지 비교 대상이 생긴다는 거.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작품이랑 이 작품에 얘가 여기 있는데 여기 없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 표현법이 사용됐는지 OX로 판단해야 되고, 실제로 그 시에서 그 표현법이 여기서처럼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지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선지를 읽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로 가면 똑같은 뭐 40분은 50분, 시간은 거의 비슷하고 문제 양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선지 길이 길어져. 그리고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차원이 다르게 여러 번 거쳐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왼쪽에 있는 문제 유형은요, 암기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암기 위주로 국어 공부를 한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한계 붙여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한 건 선택과 집중, 특화, 그리고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수능이 아니라 모평에 나왔던 선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자, 뭐 불꽃은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은 뭐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그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군. 이게 하나의 선지인데 이런 선지가 5개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제 내신 문제라고 치면 아무리 적어도 25개의 뭐 문제가 나오잖아요. 객관식 문제. 근데 그 객관식 문제 5개의 선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50분 안에
뭐 2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개의 선지를 이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125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내신 범위의 선지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확신을 갖는데, 이게 공부가 충분하고 사고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일인데, 암으로 한 친구들은 벽에 부딪힌다는 거죠. 확신이 안 생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어머니들. 자, 불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열정의 의미가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 시에서의 연륜은요,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 열정이라는 것이 없어진 상태. 그거를 연륜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지의 내용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틀리다! 역시 저 혼자 몸개그를 하고 있군요. 네, 사실 이거 틀린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사고를 해야 되냐면, 자, 열정이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된 것은 열정이 상실된, 그러니까 연륜이 여기서 열정이 상실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실된 것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말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게 독해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알아요. 아, 불꽃하고 이것이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똑같은 의미구나. 그러면 그게 결핍되어 있는 상황을 끊는다라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엔 이게 문학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독해력이 부족하면 이런 선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차근차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어휘력도 그렇고 이제 문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각 유형에 대한 문제 접근 방식도 이해를 하면서 이제 고3 때는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사실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이제 국어 내신에서 점점 이제 수능형 문제를 출제를 하고 계신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기로는 한계가 분명히 와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6주로 이제 수업을 준비한 내용은 일단 입학 테스트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내일 이제 입학 테스트에 대한 안내 신청 문자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이제 뭐 관심 있어 하시는 학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해서 미리 고등학교 국어 내신 문제를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과 같이 아이들이 학생이 같이 와서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지 상담을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 내신 경험하는 거이자 각각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이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내일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즌 1과 시즌 2로 나눈 건 시즌 1에선 중학교 때 아무리 배웠어도 아이들이 또 이렇게 날아간 지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모아주고 잡아주고 이제 실제로 빌드업하기 위한 기초 베이스를 깔아주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즌 1 4주 동안에는 이제 뭐 국어에서 제일 필요한 기본 개념어들을 배운다든지, 문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에서도 이제 문법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그 설명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거기서 사용되는 어휘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어휘들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쌓는 기간이 시즌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이제 이번 영역들은 문학, 독서, 문법이에요. 딱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아이들의 기본 실력을 키워주는 거고, 시즌 2는 12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마찬가지로 문학, 문법, 독서 이렇게 세 영역에 집중을 해서 시즌 1 때 쌓았던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실력을 쌓아가고, 그리고 이제 레벨별로 뭐 첫 주에는 조금 쉬운 지문을 봤다면 12주쯤에는 좀 고난도의 지문까지 이해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저희가 다 같이 선생님들끼리 교재도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제물들도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제 2월 말쯤에는 학교에서 이제 내신별로 이제 반이 배정이 돼서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면 배제고 시험의 유형은 뭐고, 뭐 광문, 한영, 뭐 상일 이런 이제 학교의 유형은 또 어떤 거냐, 그리고 그래서 도대체 왜 서울 아카데미에서 국어 수업을 들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시즌 1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예비고일 과정을 이제 아이들이 경험한 친구들과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의 가장 큰 부분이 기본 개념어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뭐 예비고일 때 뭐 다른 학원에서도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온 친구들은 대부분 역설법이 뭔지 알고 대충이라도 알고 있고, 뭐 서리법이 뭔지 알고 있고, 막 그리고 품사에서도 관형사가 뭐고 관형어가 뭐고 이런 식의 다른 점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으면 그 익숙하다는 거거든요. 익숙한 거에서 쌓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금방 이제 지식이 쌓이게 돼요. 근데 그런 지식이 이게 요즘 아이들이 노베라고 하는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지식을 쌓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냐면 지식이 점차, 그러니까 선지 내용이 길어질수록 그 선지 안에 정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모든 단어가 걸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 단어도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무방비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도 배제고는 뭐 내신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각각 학교의 특성을 그냥 한마디씩만 말씀을 드리자면, 배제는 교과서 범위, 학평 범위 그 이상을 이제 외부 지문을 가지고 막 뭐 아이들의 변별을 내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내시는데 아무래도 학평 범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능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한계가 오는 그런 유형의 시험 문제고, 광문하고 상해여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외부 지문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을 때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는 처음 보는 건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풀라고 하는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아이들이 거기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원리를 이해하고 어떤 질문이든 방법만 터득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에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감 없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초를 쌓아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시즌2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실제로 모르는 질문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럴 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실 국어 수업이 분석으로 하면 되게 쉽고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렇게 단순히 분석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있어 보이거든요, 확실히. 그런데 그런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외부 지문에 대해서 혹은 학평에서 수능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 국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는 원리 위주의 수업으로 이제 12주를 구성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화요일에서 금요일 정규 수업 30분 전에 저희 학원만에서 진행을 하는 문해력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수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 이제 국어팀이 우리 이제 예비고일 서울 아카데미로 오게 되는 예비고일 학생들을 위한 헌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저랑 이제 저희 국어팀이 같이 아이들에 대해 어휘력을 어떻게 길러주면 좋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활동 위주의 클리닉을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에서 뭐 저도 뭐 예전에도 여러 학원을 거쳐봤지만 어휘는 테스트 보고 그냥 끝이에요. 뭐 영어처럼 일부분을 외워서 너희가 이 단어 뜻을 아냐 모르냐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국어는. 근데 당장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제 활동 위주의 클리닉을 진행하려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고찰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애들이 이거 진짜 모른다고?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고찰? 몰라요.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물어봐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고력이라고 하잖아? 그 사고할 때 고랑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이질적인 게 뭐죠? 우리 아이들 진짜 모르는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어머니들 믿지 못하실까봐 못 넣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진짜 여기서 현타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여러 가지를 제시해주고 빈칸 채우는 유형의 어휘 문제였어요. 그리고 빈칸은 땡땡 때문에 땡땡으로 인해 동사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답은 혹한을 고르는 거였거든요. 그걸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르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혹한을 고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사자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맞이한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데리고 뭐 이거를 분석해주고 이것보다는 어휘력을 차근차근 쌓아줘서 그 어휘력을 확장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업 30분 전에 주말 수업에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평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분 정도 저희 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라면 아무 때나 와서 그 시간에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이질적인 것의 뜻을 이제 아이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상이몽할 때 이가 무슨 뜻일까? 이런 식으로 사자성어랑 엮어서도 이해를 하게 하고 아까 예를 드렸던 것처럼 고찰이 사고의 고자랑 똑같다라는 의미를 하면서 심사숙고라는 의미랑도 같이 엮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연관성 있게 확장해가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어휘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잘못 고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심지어 며칠 전에 1등급인 친구한테 질문을 개별적으로 받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한번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실게요.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고 이번에도 1등급이 나온 친구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푸는 문제집에서 선생님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라고 물어봐서 어머니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 대한 추론 내용으로 적절성을 물어본 선지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의 선지인데 적정 재고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자,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또 저 혼자. 틀리다. 그쵸? 어머니들은 재고의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선지의 내용이 당연히 틀리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친구는 재고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창고에 남아있는 물건이 재고다. 근데 그게 남아있으면 얘들아 수익이 나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사실은 그 선지에 대한 확실하게 내가 이게 맞아, 틀려. 여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수능은 문제 수도 45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에 5가지 선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5개보다 훨씬 많아지는 건데 시간이 지연. 네, 아이들이 당연히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고의 시즌이 이런 기초를 다지기 가장 최적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소홀하게 했던 국어의 어휘력을 갖추게 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다른 예로 가지고 왔던 건데 그냥 일단 넘어가고,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꼼꼼한 관리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가 선택과 집중, 특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문해력 이제 클리닉이었거든요. 근데 뭐 관리가 다른 학원들에서 다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클리닉 안 하는 학원 요즘에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아이들의 효율성도 조금 고려를 해서 테스트와 클리닉을 같은 시간대에 하는 걸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되면 저희는 편해요. 그리고 나중에 클리닉 왔을 때 그 시험지 가지고 와서 클리닉을 하게 되면 저희는 편하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진행하는데 앞뒤로 시간이 또 소모가 돼요. 그래서 3시간짜리 수업을 그렇게 테스트 시험을 보고 우왕좌왕하고 아무리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도 그 아깝게 그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 3시간은 수업으로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주에 1회씩 와서 수업 내용과 과제물과 연관성이 있는 테스트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풀고 나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제출한 테스트지를 가지고 클리닉을 이제 1대1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합격, 뭐 불합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냥 전 친구들이 다 이 클리닉을 듣게 될 거고 웬만하면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비고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 듣지 않은 친구들의 심적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심적 안정도, 뭐 심적 만족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 불안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수업만 열심히 듣고 이제 가서 저희 이제 과제물은 데일리 과제물로 6일치로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학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사실은 과제물을 처음엔 조금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을 방
방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양 조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하지 않은 양으로 아이들한테 매주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과제물, 그리고 그 과제물과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한 테스트,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과제물을 풀다가도 질문이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같이 클리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테스트와 클리닉 숙제를 같이 이제 아이들한테 가지고 오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촘촘한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과 관련해서 주에 1회씩 어머니들한테 안내 문자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네, 아이가 이렇게 숙제를 해왔고 이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어요.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국어팀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각 모든 영역에 대해서 워낙 경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니까 다 잘하시긴 하지만 본인들이 아무래도 더 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과 문법, 독서 각각 자신 있는 수업을 진행하실 거라서 이제 각각 영역에 대한 특화된 선생님들이 각각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제 서울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머니들께서 저희 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믿어주신 만큼 후회 없는 알찬 이제 겨울방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알차게 수업을 준비할 테니 내일 이제 입학 테스트 안내 문자 가시면 언제든지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상담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일정을 잡아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지, 사실은 제가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커리큘럼 구체적으로 넣을까 말까. 근데 사실 커리큘럼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어학원만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카데미 영어과 대표입니다. 조기석입니다. 나름 예쁘게 입고 온 거예요. 오늘 화사하게 입고 오려고. 이맘때쯤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뵈면 가장 아이들이랑 툭탁툭탁 많이 하는 게 학교 결정하는 문제예요. 쉽지 않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학생들의 경우는 강동구 내에서 갈 만한 학교 많지 않아요. 배제고가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지만, 여학생들은 여기 아닌 명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일단은 저는 영어과에서 준비하는 커리큘럼도 커리큘럼이지만 학교별로 아셔야 될 건 정말 중요하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좀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요런 4가지의 범주로 저희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 친구가 처대면 엄청 많은 꿈과 희망과 환상을 품으실 거고, 중간고사 끝나고 적지 않게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어서 미리 알고 가야 되는 것들도 좀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셨으면 하는 거, 학생들도 알면 더 좋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신 경향, 학교별로 이건 알고 가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제가 이제 예비고1 친구들을 만나게 된 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영어학원 수업, 우리 영어과 수업의 장점인자 자랑 드릴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등급제예요. 90점 넘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제 등급입니다. 사실은요,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여기 중학교 친구들 보니까요, 27% 정도가 A등급이었어요. 근데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왜 중학교 이렇게 시험 문제 쉽게 내죠? 4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마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면 등급제를 아실 테니까 큰 고민 안 하시겠지만 4등급은 40%까지예요. 4등급으로 갈 만한 대학은 없습니다. 강동구 내에서는 내신 갖고 배제고도 안 돼요. 배제고 가면 애들이 막 꿈과 희망을 갖더라. 우리 학교에서 3등급만 맞아도 인서울 된대요. 인서울 바라보려고 배제고 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적으로 따지면 1, 2, 3, 4등급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중학교 때 뭐 90점 넘었던 친구들이 충분히 4등급 내지는 4등급 바깥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량요.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사실 본문 외우고 문제 좀 풀어보고 그러면 대충 결판이 나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중학교 때 한 두세 과라고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때는 한 과 분량도 안 돼요. 교과서 기준으로. 엄청 길어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모의고사 1개년 광문, 모의고사 2개년 배제, 모의고사 3개년 어디게요? 한영입니다. 한영. 할 말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될 거는 중학교 때처럼 달달달 외워서 1, 2, 3과 외워서 시험 보고 이런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중학교 때 거 볼까요? 한영중학교 얘네 왜 이럴까요? 얘네 A등급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인플레 너무 심해요. 근데 얘는 또 너무 좀 적죠? 그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가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는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해야 될 건 중학교에 있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쉽지 않다. 내 아이가 1등급이, 2등급이, 물론 1등급을 바라보고 가야겠지만, 이거 쉽지 않은 문제구나. 왜냐하면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 얼마만큼 투자하는지도 사실은 많은 좌지우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학교별로 좀 볼까요? 강동고 지망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강동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제 시험 유형으로 가볼게요. 시험 유형. 아주 독특한 건 뭐냐면 문제수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쫓겨요. 시험 문제 푸는데 엄청 쫓깁니다. 왜냐? 40문항이에요. 어머님들한테, 아버님들한테 50분 주고 40문항 풀라 그러면 손불나요. 서술형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동고는요, 일단 시간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동고가 워드마스터라는 단어책을 쓰는데 이거를 한 2,0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10문제를 출제해요. 단어에서. 예문 활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어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근데요, 공부하는 과정은 아이들이 힘들 수 있는데요, 이거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이거 안에서 지금 흔들리는 학교가 있어요. 광문이라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모의고사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강일이랑 강동 정도. 근데 강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이 시험 분위기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객관식 2문항 하고요. 서술형 2문항.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해봤을걸요? 딕테이션. 들으면서 쓰는 거 있죠? 네, 그 중에 있는 한 2단어 정도. 때로는 변형도 가고요. 그렇게 해서 내더라고요. 문항수가 많고 단어 문제나 뭐 이렇게 범위가 좀 짜잘하게 뭉쳐있을 뿐이지 시험 문제에 대한 난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강동고의 특징이 거의 모든 일반고의 특징이긴 하지만 조금 양분화돼 있어요. 잘하는 애들은 위에 집중적으로 포진돼 있고요. 안 하는 애들은 1학기 중간 기말 보면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근처에 있는 동네 뒷산을 자꾸 올라가요, 애들이. 강동고 근처에 있는 뒷산을 그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고 고득점을 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근데 그거는 정말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런 애들이 여러 명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동고 고를 때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영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문이에요. 광문이네요. 광문은요, 일단 예전에는요, 강동구에서요, 제가 강동구에 지금 16년째거든요. 그리고 광문을 고3을 계속 쭉 이어왔네요. 예전에 광문은 저한테 너무너무 쉬운 학교였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했거든요.
근데 광문이 바뀌기 시작한 건 한 4년, 5년 된 것 같습니다. 광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광문은요, 일단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서 변별력 확보에 들어갔는데 요거 괜찮은 현상이에요. 요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범위만 달달달달 공부했다고 해서 점수 나오는 건 그거는 이제는 한물 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실력까지 다 판단할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연구를 해요. 시험 문제도요. 아니 이런 문제를 일반고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괴롭죠. 아이들이랑 같이 준비하는데 그건 괴로운데 아이들의 미래로 생각한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사고해보고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광문고에 서술형 점수 따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꿔요. 원래 나왔던 걸 좀 많이 바꾸고요. 그리고 생략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 시험에 나오는 거 알고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중요해서 이 문제 외우고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 외우고 들어갔는데 못 쓰는 경우는 생략되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외웠던 단어가 빠지면 애들은 생판 모르는 문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광문고에서 가장 큰 문제점, 제가 분석하는 글에 늘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광문은 부교재를 써요. 부교재를 쓰는데 EBS 교재를 현재 1학년은 쓰고 있어요. 2학년도 EBS 교재를 쓰고 있네요. 근데 EBS 교재를 설명을 애들이 안 듣고 와요. 학교에서. 왜일까요? 학교에서 충분히 열심히 잘 이렇게 해서 애들이 딱 머릿속에 딱 꽂히게 해주면 학원도 다닐 필요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영어 읽어주고 한글 해석해주고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근데 어머님들이 고1, 고2, 고3까지 아셔야 될 건요. EBS 교재가 쉽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BS 교재 겁나 어렵습니다. 겁나게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동영상 강의까지 제공을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EBS 보면 되잖아. EBS 방송 보면 되잖아. 어려워요. 근데 계속 그 문제를 시험에 녹아내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광문고 수업을 하고 왔어요. 아까 1학년 애들 수업하고 왔는데 리딩 파워라는 EBS 교재를 쓰는데 지문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애들한테 막 설명해 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은 들었니? 근데 진도를 모르더라고요. 안 듣고 있대요. 근데 그게 지난 5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매 학년. 그럼 고2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럼 고3은요? 똑같아요. 매번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모의고사 한 개년도가 광문고를 내거든요. 광문고가 한 개년도 문제를 내는데 한 문제도 설명을 안 해주세요. 리로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원문과 해설지를 탑재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절반 이상 나와요.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해. EBS 보면 되잖아. 끝.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한테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광문고 시험이 쉽지도 않고요. 많이 꼬아도 두고요. 그리고 많이 수능형으로 가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가르침에 비해서 수준이 너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광문고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시험을 잘 봐주고 있어서 그래도 힘이 되더라고요. 전교에서 지금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학원에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반 수업을 또 듣고 또 걔네가 반 분위기도 주도하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좋습니다. 제일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학교, 이 학교. 배재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는 시험 문제 안 어려워요. 안 어렵고요. 시험 범위 평범해요. 할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단어예요. 남학생들이 단어 외우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단어 외우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러면 단어 시험이요 1등급을 가르는 변별력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건요 애들 다 알고 있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단어는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근데 단어 문제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1학년 기준으로 한 5문제, 6문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제고의 1등급은 100점 만점이라는 거. 100점 만점만 거의 1등급이에요. 그 말은 즉슨 단어 한 문제 틀리면 날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학년, 2학년 기준으로, 특히 이번엔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학년 같은 경우는 12명이 100점이네요. 1등급은 100점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 1학년은 뭐가 다르겠나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근데 외우기 싫어하는데 외우는 걸 가지고 시험을 보려니 바쁘죠. 힘들죠. 근데 다 똑같을걸요? 집에 단어책 한 두세 권은 있을걸요? 근데 뭐 수학은 정석이면 앞부분 집합이라도 까말 텐데 애들 허예요. 허예. 남 줘도 됩니다. 동생 물려줘도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그걸 시키려니 저도 좀 힘들긴 한데 1등급을 가르는 기준이고 그게 저한테는 성실도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클리닉 때 보거든요. 수업 때는 수업만 세리 때립니다. 대신에 클리닉 시간 이제 단어 시험 보고 그러면 곡소리가 나도 봐주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법, 독해, 듣기 어떻게 해서 다 알려줄 수 있는데 단어는 제가 대신 외워줄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뭐 경선식 영어 그래서 뭐 그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우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배제고 같은 경우는 영영풀이 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충분한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안 나오는 전치사 문제로 좀 내요. 한 문제. 그게 이번에 1학년한테는 서술형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1등급 가르는 기준이 전치사 문제였어요. 단어도 외우기 싫었는데 전치사까지 외워야 되니 돌겠죠. 그죠? 그래도 다 맞춥니다. 공부를 빡세게만 해주면. 자료만 좋다고, 자료 좋은 거야 뭐 선생님들 다 신경 쓰죠. 저부터도 배제고 자료 신경 많이 쓰고 하지만 자료만 좋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학생들은요.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배제, 한영, 광문 애들을 보면 늘 저는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사실. 이것들이 자꾸 저랑 밀당을 해요, 그렇게. 그죠?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내일 수학여행 가요. 한영고가. 오늘 수업을 좀 빡세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만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배제고 같은 경우는 영어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근데 1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단어다. 두 번째, 그리고 남학생들이지만 꼼꼼한 놈이 결국엔 1등급 맞는다. 숭덩 마음길입니다. 아이가 큼직큼직한 범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가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와요. 그게 숭덩숭덩이에요. 그래서 전 모의고사 점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춘수학의 5개의 선지 중에 하나를 뽑는 건데 나중에 이거 왜 맞췄어? 라고 물어보면 나머지는 다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이건 왜 맞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남학생들 말투가 그렇잖아요. 그죠? 죽을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공부한 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득점을 맞기가 좀 어려워요. 내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끊임없는 갈굼과 감시와 격려와 칭찬과 이게 다 필요한 애들이에요. 근데 남학생들이요, 요즘에 느끼는 건데 칭찬에 되게 굶주려 있어요. 많이 혼내세요? 애들 잘하고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감동, 막 이래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 한영고입니다. 제일 할 말 많은 학교예요. 한영고 예전 한영이 아니라서요. 예전 한영이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과도합니다. 범위가요. 모의고사 3개년. 3개년인데, 시험 범위가 많은 반면에 설명이 없습니다. 되게 큰 문제예요. 이거 내려놔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다 들리시죠? 네. 저 소리가 좀 적게 들어가더라도 저 마이크 안 쓸게요. 육성이 더 편합니다. 한영고는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4배수로 설명해 줄게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영고 애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죽어납니다. 근데 가끔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닐 수 있고 과외를 받을 수 있고 한데 이 친구들 그런 여력이 없는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물론 저는 사교육에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애들 너무 안 됐잖아요. 똑같이 교육의 기회는 주고 문제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분석 자료에 보면 신랄하게 까놓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똑같이 시험 범위는 열심히 수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꼬아내든 어렵게 내든 좀 쉽게 내든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왜 어머님도 가만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학교. 혹시 불이익 받을까 봐 그럴까? 저라면 교육청 뛰어가요. 이건 너무 심해요. 모의고사 지문 이번에 나오는 게 75지문입니다. 75지문인데 학교에 30지문 밑으로 봐줬어요. 교과서도 따로 나옵니다. 교과서도 시험 범위 따로 있어요. 근데 한영고 같은 경우는 이 과도한 범위를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지 않으면 내지는 학원에서 하는 거를 열심히 따라와 주지 않으면 고득점은커녕 그냥 내신 포기하는 애들이 속출합니다. 이거 시험 범위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요. 제가 고3 수업 3시간 뛰는 것보다 한영 수업 3시간 뛰는 게 더 힘들어요. 아주 모터를 달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다른 건 그냥저냥 할 수 있는데요. 이 과도한 시험 범위가 아이들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길을 꺾을 겁니다. 한영고 애들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요즘에 영어 하는 걸 봐서는 진짜 한영고 많이 혼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범위를 안 달아주다니요. 모의고사 한 회 분량도 아니고 3회 분량인데 75지문인데 이거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진짜 힘들다는 시험 문제 분석 다 끝내고 공부시키고 시험 보러 들어가게 하는데 한영은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내년에 한영 들어가는 친구들부터는 수업 시간을 조금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시킬 것 같아요. 한영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도 1등급은 100점 그래도 100점 2학년 기준으로 지금 97점이 2등급이 돼버렸어요. 97점 너무 몰렸대요. 그래서 2등급이 됩니다. 영어 등급제 살벌하죠? 정말 살벌해요. 애들이 맨날 하는 이거 실수로 틀렸어요. 이거 다 아는데 실수했어요. 그 실수 2개만 하면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공부가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영고 여기 제일 선생님들이 정말 학원 선생님들이 거의 죽어라 가르쳐야 되는 학교. 세대가 달라졌으니까 학교의 리뷰들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세세하게 다 설명하면 하루 종일 제가 마이크 붙잡고 있을 것 같아갖고요. QR코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찍는 부분 다 아시죠? 우리 엄마도 알고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QR코드 찍어서 확인하시면 되고 각 학교의 중간고사 리뷰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기말고사 리뷰 다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 지금 한영배제 광문 조희성만 맞는 학교만 나왔는데요. 뒤에 거 볼게요. 강동고랑 상일여고까지 해서 다 정리해서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거 나중에 QR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고1, 예비 고1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단어나 문법이나 공부 많이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문법 범주는 한 70여 가지 정도 돼요. 그럼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까지 간다고 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까지 갔을 때 영어에서 필요한 문법의 범위는 많아봐야 12가지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세세하게 공부했었던 거 기반으로 해서 중학교 때 몰랐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어법을 못 풀거나 어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개념을 아무래도 알고 오는 친구가 좋겠지만 고등학교 때 문법은 중학교 때에 비해서 훨씬 단순하다는 거 기억해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법 같은 경우는 고등 문법 배우게 할 거예요. 예비 고1 친구들이 아마 우리 학원에 와서 저랑 같이 만나게 될 텐데 저는 아마 아이들의 머릿속에 문법 선생님이 되어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 이만큼 배웠다면 다이어트 싹 해서 고등학교 때 필요한 문법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교재를 아예 새롭게 제가 다 새로 만들었는데요. 일일이 제가 다 손으로 만들어요. 강동구에서 광동구 관할 5개 학교 기본적으로 만들고요. 그 5개 학교에서 자주 물어보는 문법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 문법이랑 수능에서 자주 물어보는 문법인데 겹칠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그거를 아예 버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를 풀고요. 실전 문제 풀면서 많이 틀릴 겁니다. 틀려야 돼요. 틀려야 수업이 될 거예요. 틀리면 동그라미 1, 2, 3, 4, 5번을 분석해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자주 나오네. 이거 또 물어보네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익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조금 공부를 좀 해두고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휘, 국어도 마찬가지. 아까 들어보니까 국어도 어마무시하네요. 네, 영어는 더해요. 영어 더해요. 한국말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어휘량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한 번에 싹 몰고 갈 겁니다. 애들은 몰라요. 왜냐? 제가 앞에다는 이렇게 기본 이렇게 써놨죠. 근데 그게 심화 과정인지 고급 과정인지 모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독해요. 독해는 학교 선생님처럼 다 읽으면서 풀이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고3 가르쳐서 그런가 봐요. 고3은 핵심만 짚어서 빨리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광문고예요. 나름대로의 고3들이 푸는 팁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조금 전달해주는 시간도 제가 간간히 가질 겁니다. 알차게 보내야 되니까. 고득점 내지는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고 싶다, 내지는 최상위권 가고 싶다, 이런 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엔 또 커리큘럼이 별개입니다.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얘를. 독해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 반은 독해를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어떻게 풀면 좀 쉽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고지고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어떤 부분을 국룰처럼 보고 읽으면 바로바로 정답이 나오는 그 부분을 정리해 놨습니다. 애들 시험 나중에 그 자료 보시면 제가 이렇게 형광펜 친 구역만 보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암묵적으로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려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입학 상담을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크게 관여하지 않았는데, 영어과 대표가 되고 나서는 좀 더 자주 보고 싶고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1지망, 2지망 쓸 거죠. 그죠? 거기에서 1지망 내지는 2지망 둘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애들 학교 시험 문제 보고 나면 기출 문제를 제가 다시 다 타이핑을 정리해 놓는데, 아이들의 레벨 테스트는 학교 시험지로 보겠습니다. 그 학교예요. 그 학교. 저 배제고 지원했습니다. 배제고 시험지로 보겠습니다. 한영고요. 한영고 시험지로 보겠습니다. 광문고 시험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채점 제가 합니다. 그럼 나중에 입학 상담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도 보고 때에 따라서 어머님도 보고 아버님도 볼 수 있게 이 정도 성적이면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애들은 지금 내신 범위로 공부한 건 아니니까 그거 감안해서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상담을 좀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반 배정까지 이제 원장님, 우리 부원장님, 여기 실장님들 다 함께 논의해서 배정이 될 겁니다. 알맞은 반으로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전문반 추세더라고요. 예, 저도 전문반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반으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섞이는 법은 없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배제도 쬐끔, 모도 쬐끔 이렇게는 안 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철저하게 한 학교 전담체제로 가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 내공 있으신 분들이고 경력도 출중하신 분들이라서 아마 믿고 맡기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거는, 클리닉은 어느 과목이나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클리닉 선생님들 2분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을 봐주실 건데, 클리닉 선생님들도 도와주시지만 제가 약속드리는 거 하나, 과제 검사는 제가 합니다. 고등학교 때 되면 과제 나눠주고 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도 바쁘고요.
애들도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게 해요? 아! 학교 놓고 왔어요. 집에 책상에 있나 봐요. 안 해왔을 때입니다. 내가 안 했지 너. 솔직히 말해 안 했잖아. 그럼 막 거의 울라 그래요. 걘 한 거예요. 근데 씩 웃는 애 있어요. 속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과제는 요일과 시간을 저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일과 그 시간은 제 컴퓨터에 메모가 됩니다. 그 요일과 시간을 조희석한테 와서 검토받지 않고 리뷰받지 않으면 어머님한테 라이브로 전화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죄송합니다 하는데 세 번째쯤 되면 거의 놓으시더라고요, 이제. 안 받아요.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어머님, 아버님은 저랑 같이 공조해야 됩니다. 푸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머님만, 아버님만 푸시하게 되면 애들은 튕겨서 나가요. 벌써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애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 영상 늘 촬영됩니다. 이렇게 촬영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들었는데요. 아리까리하네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졸아갖고 아니면 학교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상 리뷰로 보면 되겠죠. 일일이 찍고 있으니까. 대신에 한 가지, 수업 영상은 집에서 볼 수 없어요. 내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내 태블릿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USB에 담아주거나 어머님한테 태블릿 받아갖고 갖고 와서 이거에 핸드폰에 넣어서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내 눈앞에서 수업 시간과 동일하게 귀에 꽂고 듣고 필기하고 필기 내용 검토받고 그리고 제가 내용 정리본 나눠주면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확인받고 가야 됩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놀았다. 그럴 수 있죠. 놀고 싶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짊어질 몫이 상당히 크다. 보충이라 그래서 대강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성격상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고 아닌 분들도 있겠고 또 형이 내지는 언니나 누나가 이렇게 저한테 수업을 들었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깐깐하다는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깐깐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원 선생님들은요 깐깐하지 않으면요 누수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싹싹싹 빠져나가는 머리가 스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거 잡아내려면 저희도 엄청나게 뛰는 놈 위에 날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연구 많이 합니다. 저희 영어 팀원들이 다 그래요. 실력은 기본이고요. 저는 관리요. 빠져나갈 수 없는 개미지옥 같이 만드는 거예요. 확인받으라는 거죠. 확인만이 답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아마 큰 애들 보시면 이만큼 과제 이만큼씩 받아놓고 시험 끝나면 어머니도 이만큼 버릴걸요. 재활용. 안 푼 거. 그죠?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수많은 학원들이 설명을 하죠.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빠짐없이 꼼꼼하게, 남자지만 꼼꼼하고 확실하게 관리 들어가서 케어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애하는 감정이라고.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선생님만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또 영어 수업은 재밌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은 재밌어야 됩니다. 웃겨줘야 돼요. 제가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몸개그를 하든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굴욕 썰을 풀든 재밌어야 됩니다. 지루한 수업은 안 돼요. 인간 같은 수업 안 돼요. 인간 같은 수업 한두 번 당해봤나요, 우리가? 그죠? 그런 수업은 안 됩니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인간 같은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랑 철저하게 시선 맞추고요. 와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아이의 입냄새도 맡을 거고요. 머리 냄새도 맡을 거고요. 다 맡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게 호흡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서울 아카데미의 영어과 선생님들부터 국어과, 과학과, 수학과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실 겁니다. 저도 제 이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제 이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까지 다 깠어요. 업이니까요. 얼굴도 똑같죠. 일부러 맞춰 입었어요. 예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우리 전화번호도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어로 고민함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 책자 좀 봐주시겠어요? 그 보시면 그 넘기다 보시면 수학은 김북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주세요. 네. 자, 그 책자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셔도 되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메모하셔도 됩니다. 자, 그 일단은 제가 현재 예비고1, 현 중3 환경에 대해서 좀 책자가 없으세요? 없어요? 책자가 없으시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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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 중3 현재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인데, 외부 환경은 방금 저희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면 현재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 고2, 고3 과정만 수능을 보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고1 과정도 수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상하, 아시죠? 수학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수투에다가 확률 통계를 보는 거고, 이과 같은 경우에도 수학 상하에다가 그 다음에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똑같이 보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선택으로 되어 있지만 대학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어머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희망을 갖고 이제 설명해 오셨는데, 제가 재수를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재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긴장감을 갖고 준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잘 들리시나요 지금? 네, 네. 내부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아이들이 중등 수학하고 고등 수학의 그 갭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행하고 있는 거랑 나중에 이제 내신에 갔을 때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봤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신 보고 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 한형 광문을 좀 말씀드릴게요. 배제는 내신이 어떻죠? 좀 어렵죠. 내신 어려운데 그건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광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점 내신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금년 1학기 기준 말씀드리면 굉장히 피크를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 배제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보시면 책자를 보시면 11월 달 들어 수학이 또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 생각에는 방학 때 한 5일은 그래도 수학이 않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좀 준비 과정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된다. 길게. 그 다음에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결코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시간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시간표를 좀 봐주세요. 봐주시면 저희 이제 수학과에서는 5개 반을 이제 개강을 하는데, 제가 이제 2반을 운영합니다. 심화반하고 실력반이 있고, 제는 작은 선생이 또 2반을 운영해요. 기본반 2개. 그 다음에 이제 문진환 선생이라고 나머지 한 선생님이 수원반을 합니다. 총 5개 반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수상하를 연결해서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요. 거기 이제 연결 테마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수원은 선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수원은 단독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하와 수원을 같이 하는데, 들어오는 자격 조건은 뭐냐면 수상하를 한 번 했어야 돼요. 한 번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심화반이고, 실력 수상 파트 중에서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는 성적이 괜찮은데 기말 때 이렇게 쭉 수직 하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상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그 부분만 적으로 다시 수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고 있는 건 12월 달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반은 제 밑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하는데 2반인데, 수상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수상을 했어도 안 한 것 같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원 하나는 그
수어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2월 달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고, 어쨌거나 이제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쳐야 되고, 제 생각에는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이제 교재나 숙제나 테스트나 이런 걸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오답을 이제 프로그램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수업은 같이 하지만 1대1로 오답 관리를 한다. 그래서 오답에 오답을 계속 생성을 해서 아이들의 오답을 계속 데이터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4월 말인데 3월 정도에는 이제 관리 유형만 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좀 치열하게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2등급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카데미 그 통합과학이랑 화학원을 담당하고 있는 송유정 강사입니다. 일단 그 통합과학이 그 고등부 전체 3년 중에 제가 봤을 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고1을 이제 저희가 보면 중등부 때 조금 이제 어줍지 않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엄청난 자부심으로 자기가 별로 공부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것 때문에 공부량이 좀 다소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했던 친구들도 약간 가볍게 생각해서 생각보다 통합과학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학 강사들끼리 다른 학원 선생님들끼리 다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3년치 저희가 과학 중에 통합과학이 제일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건 교과서 구석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1에서 또 애들이 내신이 무너지면 또 약간 이제 아이들이 힘을 잃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1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이랑 전체적인 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제 통합과학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말하는 부분이 화학하고 물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4개가 다 통합돼서 들어있기는 하지만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좀 암기성이 강하고요. 요 파트에서 틀리는 경우에는 지구과학은 그렇지 않지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말을 엄청 돌려놓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요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아서 강사들끼리도 학교에서 이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고, 오늘도 이제 저는 이제 송파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그쪽 지역에 오늘도 제시를 보는 학교가 있어요. 통합과학의 생명과학 부분에 언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별하기가 우리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국어적인 표현이랑은 또 달라서 국어를 잘하는데 선생님 왜 이런 부분을 못하나요? 이게 문해력 때문인가요?는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들도 헷갈려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제시들이 많이 진행되는 영역인데, 그 외에 되려 화학하고 물리는 어머님 수학적으로 많이 나와요. 계산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잘못돼서 제시를 보는 경우는 없으나 문제의 깊이가 선행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물론 통합과학을 뭐 미리 훑으면 좋긴 하지만 통합과학에서 저는 사실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그닥 선행에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지금 암기를 한다 해도 그때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수업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늘 통합과학의 생명하고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암기가 많은데 그때 가서 또 암기하는 양이나 문제 푸는 양이 선행이 그닥 의미가 없다. 그 시간에 제가 봤을 땐 물리원이랑 화학원을 선행을 해서 심화 영역을 다뤄주고 내신 때면 수학이나 영어 보충에 엄청 많이 끌려다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학은 첫 내신 대비에 겨울방학에 그렇게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제가 안 되거나 문제풀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심화 파트를 먼저 다뤄서 학교에서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을, 사실 화학하고 물리는 선행까지 해두면 그 심화가 다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요 시기쯤 항상 어머님들이 이제 통합과학을 문의를 주시지만 통합과학을 잘 안 깔고
화원을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개설하는 이유는 사실 생명하고 지구과학에서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깔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저희가 화원 수업 대상은 이제 가끔 오시면 선행을 하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왔는데 첫 번째 들었는데 저희 아이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두 번째 한 번 더 들어요. 이런 친구들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좀 심화적인 문제를 풀고 싶은데요. 이런 친구는 요 수업은 좀 안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심화반도 개설하고 개념반도 개설을 했어요. 시간이 가능해서. 근데 사실 올해는 좀 그러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개념반을 개설을 하는데 한 번까지 들어도 모르는 친구들이 원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요 수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고등부 이과에서 화학원을 선택할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내가 문과지만 이제 통합과학에서 좀 화학 파트에서 또는 물리 파트에서 고득점을 얻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요 수업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화원 개념 설명하고 이렇게 많은 학원들이 완자 화학원을 쓰거든요. 어머니. 근데 제가 보면 완자 화원이 작년에 한번 바뀌었어요. 교과서가. 그래서 문제집이 너무 어렵습니다. 수능 문제가 반 이상이 실려 있고 저도 학부모인지라 문제집이 완성되지 않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집으로 가서 이 개념이지라는 교재를 선택을 했거든요. 문제의 양이 적고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건 문제집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도를 나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용어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로 채우기를 통해서 용어와 기본 개념 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화원 수업 커리 같은 경우는 화원에서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제 가능한 단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1단원부터 시작하진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1단원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듣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초 개념과 통합과학이 같이 오버랩되는 2, 3단원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수업을 꼭 개설을 하면 너무 어려워서 이 화원 수업을 듣다가 좀 탈락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시작 부분이 킬러 단원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이랑 연계되는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듣다가 아이들이 그만둬도 사실 고1에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단원 하면서 저희가 이제 통합과학이 1학기 영역이 다 끝나요. 2, 3단원에서. 그리고 이제 화학에서 등장하는 기초 용어들을 많이 반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의 킬러 단원들은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좀 더 진행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학이 좀 더 선행이 되면 그 킬러 단원은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요. 지금도 제가 이제 고2 수업을 하다 왔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고2 수업을 하면서도 저희 고2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애들이 수학으로 화학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수학이 애들이 그만큼 준비가 안 됐으면 화학은 일일이 다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 매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고2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따라서 어쩔 때는 제가 뭐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수학적으로 애들이 잘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좀 더 선행된 상태에서 사실 화원의 킬러 단원을 듣는 거를 권유드려요. 그리고 이제 화학의 4단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학기 통합과학에 중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름방학 때 할 건데 많이 고단원들을 많이 요하시는데 사실 로그를 안 배우고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4단원을 킬러를 제가 설명을 할 때 로그가 안 된 친구들은 수학의 로그부터 설명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수학이 선행되고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업 커리를 보면 이제 11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2, 3단원 저기가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통합과학에서 같이 겹치는 단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1, 2월에 1단원의 화학의 첫걸음이 그 킬러 단원이에요.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을 계속 문제를 같이 기초부터 풀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3월에서 6월까지 통합과학을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7, 8월에 이제 그 화학원에 있는 4단원 킬러 단원을 이제 2학기 때 화학 영역 통합과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7, 8월에 진행을 합니다. 요번에도 이번 중간고사 때 우리 애들이 시험을 봤지만 고3 수능 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그러니 화원을 안 하고는 이 고3 수능 문제까지 출제되는 통합과학의 화학 영역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번에 애들 시험을 봤는데 수능 문제를 제가 사실은 뿌린 거였거든요. 근데 일부 학교에서 숫자도 안 바꾸고 이제 제가 나간 프린트에서 똑같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는 막 오늘도 출근했더니 막 신입생이 엄청 등록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보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우연히 이게 맞아 떨어진 건데 이제 문제는 수능 문제를 얼마나 풀리냐가 통합과학에서도 결국 점수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애들한테 선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이 개설되면 이제 학원에서 12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일부터 개설이 될 건데 제가 이거 작성하면서 잘못 작성이 돼서 저 중에 명절이 하루 껴 있는데요. 여기서 12일 날 개설이 되면 명절 중에 하루 껴 있는 게 해결이 돼요. 원래는 애들이랑 다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요렇게 월별로 진도가 진행이 되고요. 그 요거 이제 자세히 또 한번 회차별로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판서형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책을 본다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그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판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수업을 듣게 하고 이 고등부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점점 느끼는 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했지만 요즘 올라오는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랑 중복돼서 그런 건 있지만 저는 어머니 오전에 운동으로 줌바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줌바 선생님이 막 이렇게 회원님들 어떠세요?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하는 어머님들을 보면서 분노가 좀 치밀었어요. 어머님들도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서 애들 보고 대답하라고 이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줌바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학생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 눈으로 칠판을 보고 귀로 듣고 내 입으로 한 번 따라하면 벌써 감각기관에서 3번을 반복한다. 사람의 기억이 3번에서 4번째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데 니네는 듣기만 하고 심지어 안 쳐다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애들한테 화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미 같은 수업 안에서도 아이들의 편차가 엄청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일적으로 애들한테 수업 자세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대답하라고 하고 예아니오의 답변은 저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틀려도 좋으니 근데 수업 시간에 많이 틀렸던 친구들이 고등부에 가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저랑 있을 때 틀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학교 가서 틀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게 창피한 게 아님을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판서 수업하고 학생들이 많이 찍어가요. 저렇게 사진을. 그리고 제 판서를 1번으로 용량이 다 차면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이제 집에서 보고 좀 판서하라고 유도를 하고 그 판서에 맞게끔 저렇게 가로 채우기가 나가요. 답지도 나가고 프린트도 나가요. 그리고 매 수업 시간 다시 저 가로 채우기를 답지 이제 가로 채우기 하고 틀린 거를 다시 답지 보고 빨간색으로 쓰고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올해 저 때문에 저희 학원에 복사비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10이면 10번 다 답지를 안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늘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벌금을 매겨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어떤 친구들은 제 가방 열어보면 있는데도 안 꺼내요. 그래서 폐지 주는 아저씨랑 경쟁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가방에. 그래서 한 거는 저랑 시험 본 건 다 저한테 제출하고 제가 확인하고 버리고 답지만 가지고 다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가로 채우기는 요렇게 나가거든요. 아까는 답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답을 하긴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고1 같은 경우가 많이 걱정이 돼서 오시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고 심지어 저희 조카는 지금 현재 고1인데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보면서 아이들한테 느끼는 건 용어들도 없고 대다수가 과학은 숙제를 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채점도 하지 않습니다. 오답 당연히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친구 하나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만둔 친구가 있는데 교재를 일일이 검사하거든요. 검사해서 오답이 확인 안 된 게 있으면 빠꾸, 또 빠꾸, 또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많이 괴롭고 서러웠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숙제 검사하고 이런 게 너무 이제 세면 뭐 다른 조금 가벼운 수업을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스타일은 제가 바꾸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은 교재를 완성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친구들이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점수 나오는 걸 좋아하면서 또 공부는 안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나중에 시험 보면 다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작 시험이 되면 학교별로 모의고사를 제가 다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배재고 시험 범위에 맞게, 상일여고 시험 범위에 맞게, 한영고 시험 범위에 맞게 모의 테스트를 만드는데 요번에 대다수의 학교들이 10개에서 14개의 모의 테스트를 봤어요. 다른 학교 걸로 봐요. 제가 가장 효과를 봤다라고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험지입니다. 다른 학교 기출문제로 시험을 보면 학교 선생님들의 심리도 좀 볼 수 있고, 대다수 통합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집에서 출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의 그 특유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문제집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 시험지로 돌려보는데 다른 친구들 시험지를 받아도 시험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게 애들이 어떤 게 자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면 아이들이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학기 때 잘 적응하고 이번 2학기 때는 전체적으로 성적이 거의 다 많이 올랐었거든요. 적응한 친구들이.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그거를 좀 연습하면 좋긴 좋겠는데 현재 통합과학의 실정이 문제집의 표현과 학교 표현이 너무 달라서 아이들이 좀 다소 힘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방학에 물리원이나 화원을 선행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2개를 동시 선행하면 정말 좋기는 해요. 근데 애들이 많이 힘들어할 경우에는 하나만 선행을 해도 되고 정말 힘들어하면 수학에 올인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또 잘 풀거든요. 근데 내신 때는 애들이 어느 정도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학만큼은 문제가 너무 특이해서 내신 대비를 학원을 안 다니고 하기에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그 학교별 특성들은 또 나중에 저희가 뭐 또 설명회를 할 때 학교별 시험지나 분석한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고1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고2 올라갈 때 이제 자기가 선택 과목에서 최근 고2는 이제 3과목을 선택을 하게 하거든요. 좀 오래됐지만. 그러면 이제 고2로 갈 때 되게 애들 보고 물화생을 동시에 선택하지 마라. 물화를 동시에 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암기 파트는 좀 혼자 하다가 생명은 유전에서 좀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물원, 화원 선택한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선행을 들으라고 하거든요. 현재 우리 애들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2 과목 같은 경우는 발목 잡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 과목까지만 주의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